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라고 밝혔는데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후이므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하는 총재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국제 경제 및 금융 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장 인사, 사면 등의 문제가 겹치며 신구 권력 관계가 계속 꼬여가는 가운데 당선인 측의 희망 인사를 하는 총재에 발탁해 매듭을 풀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 직후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윤 당선인 측은 오히려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는 입장이었다며 당선인도 이번 인사를 두고 허허허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협의했다는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며 선의였다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 선의가 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부가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라게브리오는 임상시험에서 30%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88%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동물 실험에서 성장과 태아 발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 환자들에게 치료제로서의 이익이 잠재적 위해성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이 많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팍스로비드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줄이고 중증화율을 낮추는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투여 대상을 고위험군의 경증과 중증증 성인 환자로 제한했습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했고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흘 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 동안 피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게브리오는 캡슐 형태로 내알을 하루에 2번씩 5일 동안 먹으면 됩니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방침입니다.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오늘 4만 4천 명분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해 나토 동맹국들과 추가 대응책을 논의해 발표합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을 만나는 자리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러시아에 치명타를 입히려면 지금의 제재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는 물론 소형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푸틴의 돌발적인 폭주를 막아야 하는 당장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hreat.
벨기에 일정을 마치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거점인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접경 지역을 찾아가서 푸틴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바이든이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전범 푸틴에게 형사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건물에 아이들이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고 일부러 어린이라는 러시아어를 표시했더니 마치 좌표를 확인한 듯 포격해버린 만행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This was very clearly marked with the word children. It's obviously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ivilian infrastructure. It's not a military objective. 푸틴의 반인륜적 행태는 바이든에게 제재와 압박이 강할수록 좋다는 명분 그리고 단호한 리더라는 이미지로 변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푸틴의 측근은 오늘 핵재앙을 경고하면서 신냉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올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보유세도 크게 올라야 하는데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7.2%입니다. 인천이 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23%, 서울 14% 올랐습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4.5%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아파트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과세를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14만 5천 명.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는 21만 4천 명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6만 9천 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손대지 않기로 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삼성병원을 퇴원해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입주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 반쯤 퇴원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박정희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하고 이후 달성군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을 나오며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